자, 우리는 앞서 그리드 컨테이너 트랙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속성들을 학습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속성들의 값을 지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함수를 소개하고 사용법도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볼 함수는 두 가지, repeat과 minmax입니다. 사용법이 간단하니 얼른 알아보도록 하고요. 함수 이용 시에는 아래에 있는 키워드들도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영상에서는 이 상태로 실습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갭을 일단 10으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우스는 일단 사용하지 말고요. 칼럼스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리드 템플릿 칼럼스 뭐였죠? 칼럼의 개수 및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였습니다. 칼럼은 세로로 긴 거 말하는 거죠. 세로로 긴 게 오른쪽으로 쭉쭉 가는 건데 100백으로 했다 보니까 나는 칼럼을 두 개 하고 둘 다 100픽셀로 너비를 조정하겠다라고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 고침하면 네, 이렇게 100짜리 기둥 두 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을 하나 더하면 당연히 3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그리드 템플릿 칼럼스나 로우스에다가 같은 크기를 반복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거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태인데 이러한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유용한 함수가 바로 repeat입니다. repeat은 일단 첫 번째 인자로 개수를 받습니다. 칼럼이나 로우의 개수를 받아요. 그리고 뒤에는 반복될 크기를 받게 됩니다. 100픽셀 해주게 되면 지금 현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4로 바꾸거나 5로 바꾸면 이렇게 칼럼도 5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우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3행 2열에 100으로 다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100짜리 정사각형들이 2열 3행으로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리핏은 상당히 간단한 속성 중 하나인데요. 다만 이 리핏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값을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아이템의 크기가 고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있는데요. 바로 fraction, fr 단위가 있었습니다. 사용을 하면 네,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 안에서 나뉘게 되죠. 여유 있는 공간 안에서 1대1, 1대1대1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게 프랙션 단위의 적용 방식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리핏을 이용하면 반복해서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리핏을 이용할 때 크기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프랙션 말고요. 뭐냐면 바로 minmax라는 추가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minmax인데요. minmax는 뭐냐면 아이템의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한 번에 지정할 수 있는 함수예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이템의 크기가 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단순히 값 하나 대신에 함수를 사용해 주는 거고요. minmax 하고서 두 개의 값을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에서 200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열에서 최대값은 200이고 최소값은 100이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 있으면 200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여유 공간이 없으면 100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 그런 열이 돼요. 보셨죠? 행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공간이 남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200, 200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컨테이너의 크기가 400보다 훨씬 커져 버려서 이렇게 빈 공간이 남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대값으로 프랙션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오토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는 자동이죠?
자, 그렇습니다. 리핏과 민맥스 사용법 상당히 간단한데요. 자, 그럼 여기서 로우스를 잠깐 지우고요. 이번에는 리핏의 두 번째 인자가 아니라 첫 번째 인자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키워드를 두 가지 더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토필과 오토핏인데요. 이 두 가지는 함수가 아니라 이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오토핏 같은 경우에는 트랙의 최소 길이의 합보다 컨테이너의 길이가 훨씬 길어진 경우에 빈 공간을 남긴다 라고 하는 의미의 키워드입니다. 숫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지정하는 거다 보니까 몇 개다 라고 딱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방식을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키워드 오토필을 리핏에다가 지정을 했고요. 현재 최소 길이는 100픽셀 되겠습니다. 최소 길이의 합보다 컨테이너의 너비가 길어지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오토필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100픽셀이 아이템의 개수만큼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5개니까 열이 5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만 100픽셀이라는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테이너가 늘어나다 보면 최소 길이의 합보다 너비가 넓어지는 컨테이너가 되어 버리는데요. 이 경우에 오토필은 이렇게 빈 공간을 남기게 된다. 이것이 오토필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토핏은 컨테이너의 빈 공간을 콘텐츠가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죠. 오토핏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콘텐츠가 컨테이너 너비에 맞춰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토핏을 해주면 컨테이너가 채워지고 오토필을 해주면 컨테이너가 빌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 말이 되는데요. 오토핏을 사용한 경우에도 물론 최대값을 절대값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보다 늘어날 수는 없다는 점,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까지밖에 늘어날 수 없습니다. 오토나 프랙션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 최대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주 짧았는데요. 직전 영상의 연장선에서 그리드 템플릿 칼럼스와 템플릿 로우스 지정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또 새로운 종류의 속성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